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무역영어에 대한 시험 안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주 예전에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나서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무역영어 시험이 정기 시험에서 상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역 영어라는 시험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다른 어학 시험처럼 어떤 어학 능력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어떤 스펙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무역 영어 시험이 상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소개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역영어 시험이란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영어 시험이긴 영어 시험인데 앞에 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무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즉 무역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영어로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무역 영어일까요? 실제로 글로벌 시대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역에 대한 용어를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이라는 건 이제 외국어, 즉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한국말로도 무역 전문 용어를 알아야 하지만, 물론 영어라는 형태로도 이제 무역 전문 용어를 아셔야 하고 그에 따른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역에 대한 전문 용어가 한국말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국말이지만 다 영어를 씁니다. 다 영어로서 얘기를 하고요, 업무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무역 서류를 작성할 때는 영어로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때는 당연히 전문 용어, 그리고 이 무역 영어라는 게 단순히 무역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역 업무, 즉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그 표현해야 할 말, 그 어떤 양식, 격식,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친구한테 보내듯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실제로 이 외국과 무역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매너, 격식이 있습니다. 그 격식을 무역 영어에서는 또 이제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무역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내용의 영어 표현, 영어 구사 능력,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역 영어 시험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무역영어 시험에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으로 해서 급수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급수의 구분은 곧 난이도의 구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목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어떻게 다르느냐? 영문 해석이나 영장문 같은 경우는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양이 많아지고 어떤 해석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알아야 하는 단어들도 많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여기 영문 해석, 영장문, 무역실무 있는데, 아시겠지만 무역실무만이 한글로 되어 있는 시험이고요. 영문 해석과 영장문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무역 실무에 되어 있는 한글 내용 있죠? 이 한글 내용이 영어로 표현한 게, 이 한글 내용을 영어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영문 해석과 영장문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문 해석은 해석을 하고 문제를 맞추는 거고요. 영장문은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참고로 우리 시험은 절대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문법 문제는 아니고 무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지, 절대 문법, 무슨 목적어 자리에 무슨 다른 게 들어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문법과 토익 이런 이제 공인 어학 성적 시험인 거고, 여기는 오로지 무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무역에 대한 지식이 일절 없다면은 이 시험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이어도 한 번도 헌법에 대해서 배운 적 없는데 헌법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손도 못 대듯이 어떤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이라도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자, 실제로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지고 75문제입니다. 75문제. 즉, 세 과목이 전부 다 25문제씩 이루어져 있고요. 시간은 1시간 반, 90분을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시험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개정사항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게 바로 시험 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서 접수는요,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이거 시험 개설합니다. 접수하세요. 한 다음에 시험 봅니다. 라고 하는 며칠 전까지, 4일 전까지 이제 접수를 하시는 건데, 그럼 실제로 시험이 언제냐?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요 기간 동안에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일요일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화요일 시험 보기 전 4일 전, 일요일 시험 보기 전 4일 전, 그래서 일, 월, 화, 일, 화, 수, 목, 금, 토, 일. 즉 화요일 날 시험 못 보신 분들 나와서 바로 일요일 시험 접수하셔도 됩니다. 네. 참고로 여름 8월 달은 시험이 없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이때 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셔야겠죠? 발표 일자는 빠릅니다. 발표 일자는 빠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시험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10시 오전에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문 해석이다, 영장문이다, 무역실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발췌했습니다. 벌써부터 좀 압박이 느껴지시죠? 물론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걸 해볼까요? 예. 잘 보시면은 영문 해석이라고 해서 잘 보시면은 여기 영문 해석이라는 시험이 영문 해석인데, 잘 보시면은 1번부터, 참고로 이거는 2020년도 1회에 출제되었던 1급 시험이에요. 1급. 요거 이제 1급 시험인데, 1급, 여기 1급 시험입니다. 1급. 예. 1급 시험인데, 1과목이에요. 영문 해석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두 문제가량의 어떤 문장인데, 쭉 해석, 그 영어 문장이 나와 있죠. 참고로 우리 시험은 문제도 영어입니다. 문제도 영어로 내는데 3급만 모든 문제가 한글로 물어봅니다. 1급과 2급은 전부 다 영어로 물어봐요. 물론 3과목 무역 실무는 당연히 한글로 물어보고요. 그래서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구예요. 이런 거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시는 거니까 이거 해석하는 것부터 해석이 안 돼요 이러면은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 Dear Sir 해가지고 We received your letter on April 5 in which you 쭉 있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장이 되게 깁니다. 이거를 딱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요. 시험 떨어지십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걸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라고 했으니까 이거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Choose the wrong role. 그 다음에 which the underline A does not play. 우리가 이런 거 문제 일일이 다 해석해야 될까요? 실전이라면은 결국 그냥 뭐야? Choose the wrong. choose 선택하세요. 저 wrong 잘못된 것을. A underline A 밑줄 친 A에 does not play 뭐 옳지 A에 들어가기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는 의미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뉴욕 시티뱅크 NY라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거에 들어가지 즉
어떤 뉴욕 시티뱅크 NY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정황상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다 읽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팁 드릴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위로부터 하나, 둘, 한 세 줄 언저리 아니면 그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we have asked부터 혹은 요 밑으로 한 두 줄 언저리 중심으로만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물어보는 거에 주변 언저리만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크게 있어도 앞에랑 끝에는 대부분이 썰을 푸는 거예요. 썰을 푸는 물론 이런 문제는 나중에 2번도 보시면은 A, B, C, D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또 곤란해 되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키 문장에서는 대부분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건 대부분 썰 푸는 거고요. 중심 쪽에 전부 다 핵심은 다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뭐를 반드시 먼저 체킹을 하셔야 돼요? 문제. 그리고 보기를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문을 봐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풀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select the wrong word 고르세요. wrong words를 틀린 단어를 in the blank A부터 D 빈칸에 있는 A부터 D 안에서 들어갈 만한 거에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 wrong word를 고르래요. 1번에 covering, 2번에 draft, 3번에 cite, 4번에 maturity라고 해서 2번에 draft는 어음을 뜻하고요. 3번에 cite는 일람불, 일시불을 뜻하고요. 4번에 maturity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어음 결제의 만기일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covering이에요. covering은 뭐 어떻게 감싸다, 보험으로 치면 보험을 가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주변만 읽어주는 거예요. B도 여기 주변만 읽어주는 거예요. C도 주변만 읽어주는 거예요. D도 주변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무역의 흐름을 안다면은 체킹이 금방 되세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그 전에 무역에 대한 무역 실무 내용을 배워야겠죠,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2급과 3급은 이거보다 지문이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지문은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4번 보시면은, 여기 4번을 보시면, 같이 볼게요. 4번을. 여기 4번도 보시면 또 문제 영어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옳지, not true. 진실이 아니다. 즉, 옳지 않은 거죠. About the CPT rule. CPT rule이 뭐예요? CPT rule. CPT라는 규칙입니다. 규칙, CPT rule. Under Incoterms 2020. 즉, Incoterms 2020 하에서, 2020 중에서 CPT 규칙입니다. 이 CPT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코텀즈 CPT는요.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고요. 돼 있는 상태이고 한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완벽히 인지하셔야 바로 그게 뭐가 돼요?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어를 먼저 배우고 한글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미국 사람은 되겠지만 한국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게 한글로 입력이 돼 있으셔야 돼요. CPT가. 인코텀즈 2020 CPT가 인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CPT는 복합 운송 조건이고요. 말 그대로 셀러가 운송 계약을 하고 합의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운송 비용을, 운송 계약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운송일들 중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면 거기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을 하고 반대로 비용은 합의한 목적지에서 상대방 바이어에게 이전이 되는 위험과 이전의 분기점이 유일하게 다른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이건 그냥 생짜로 바로 가는 거죠. The seller delivers, the seller contract, the seller fulfills, the seller must pay 라고 해서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된다는 건데 당연히 지금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한글에 대한 내용이 한글에 대한 무역 실무가 완벽히 숙지된 상태에서 건드려야지만 좀 와닿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들이대면 나 미국 살다 와서 들이대면은
풀 수는 있겠죠.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게 풀린다는 겁니다. 무역을 알고 푸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무역 영어 시험은 다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키워드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는 연습을 부단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과목 한번 봐볼게요. 이 과목. 영장문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죠. 당연히 문제 26번부터입니다. 과목당 문제가 25문제씩이니까요. 뭐 이것도 영장문인데 대부분 영장문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골라라 이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골라라 이건데 뭐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는 the blank A, C 즉 다음을 읽고 다음 중에서 A와 C에 들어갈 빈칸 A와 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negotiating bank, 매입은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pays the seller or A, BE. 여기서 B라는 거는 전문 용어예요. 줄여 쓴 겁니다. bill of exchange라고 해서 환화음을 말하는 건데 요거 줄여 쓴 겁니다. 우리 무역에서만큼은 정말 많이 줄입니다. 대표적으로 bill of lading, bill of landing이라고도 부르고 landing은 약간 영국식, lading은 미국식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BL이라고 하고요. commercial invoice라고 해서 상업 송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CI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BE, bill of exchange drawn by the seller. 셀러의 대부분 거꾸로 해석하는 게 편하세요. 셀러의 의해, 셀러에 의해서 발행됐습니다. 환어음이. 네, 셀러 우어 땡땡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요거 대부분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야 돼요. 해석이 끝나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두 번째도요. The issuing bank releases the shipping document to the buyer in importing country against라고 해서 뭐 지금 푼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이 B에 뭐가 들어가는지. 3번에 the account gets the consignment by present the C to the shipping company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문제들은 누군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 정형화된 멘트에 뭐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요런 것들. 요것도 밑에도 보시면은 27번도요. select 고르세요. to D1. select 하나를 고르랍니다. which fits the blank under the UCP 600. UCP 600이란 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배우는 결제 조건의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라고 있는데 그 신용장의 어떤 통일성을 갖춘 규칙, 국제 규칙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국제무역사까지도 시험 범위가 되는데 이 UCP 600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지만 UCP 600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고 빈칸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의 해석이란 걸 떠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알고 있으면 바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nominated bank 지정은행인데 acting 그의 행위 on its nomination 지정은행에 의한 지정에 따른 지정은행 또 지정은행은 지정 confirming bank if any 있다면 확인은행인 or the issuing bank 또는 개설은행은 bank may accept a commercial invoice issued 등 쭉 있는데 물론 다 이거 해석되셔야 됩니다.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UCP 600은 1조부터 39조까지인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앞서 봤던 인코텀즈에 비하면 난이도가 있고요.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준비하실 때 물론 제가 이 기출문제에 대한 거를 많이 풀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3과목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웃을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3과목이 문제도 한글, 이제 전부 다 한글, 이제 그 익숙하죠? 예. 앞에 거는 뭐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네 했는데 이거는 적어도 내용은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영어는 쓰여져요. 왜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말 그대로 서류에 다 영어로 쓰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영어로 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정도도 안 가지고 간다면은 이 시험 치르기는 제가 봤을 땐 많이 힘드십니다. 따라서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야 뭐 대표적으로 인코텀즈 2020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FOB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읽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것도 이제 문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원양항로는 말 그대로 원양어선, 물고기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전용 항로죠. 수출 화물이 특정 기간에 집중된 화주들의 선복 수요를, 선복이란 말도 우리가 처음 들을 거예요. 선복은 선박의 공간입니다. 공복은 뭐예요? 배의 빈 공간이죠. 배의 빈 공간을 공복이라고 하죠. 선반의 빈 공간을 선복이라고 합니다.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 연료 기기 확보 비용 등 성수기 비용 상승을 보전받기 위해 적용되는 있는 할증료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포트 컨제션 찰지라고 해서 할증료인데 포트 컨제션은 정체되다, 지체되다. 앞에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포트를 수식하고 있죠? 항구가 지체되고 있다. 그러니 그에 따라 배가 너무 오래 항구에 머물러서 배주인이 짜증난다.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할증료입니다. 디텐션 차지, 디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같은 건 선사의 자산인데 이거를 빌렸다가 늦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연체료. 디머리지 차지라고 하는 거는 정박기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하는, 즉 화주가 선주에게 주는 어떤 벌과금 같은 건데 물론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은 뭔 소리야 하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 맞다 대충 그런 거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는 거는 1번과 3번과 4번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1, 3, 4에는 특정 기간 연료, 선박용 선료, 기기 확보 비용, 성수기 비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된 단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피크 시즌 썰차지 전부 다 할증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피크 시즌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피크 시즌, 성수기를 말하죠. 슈퍼 피크 시즌, 뭐 극성수기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1번과 3번과 4번이 적어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정답은 바로 뭐 찍을 수 있는 거 편하게? 2번 찍을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객관식을 다 알아야지 풀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뭔가 시험을 대비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뭐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요 시험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무조건 다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객관식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합격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지선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4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만 골라서 하는 거고요. 역시나 3과목입니다. 영문 해석, 영상문, 그리고 무역 실무 각각 40점이 넘어야 되고요. 토탈 나누기 3 해가지고 평균 60을 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접수비 2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시험 접수는 굉장히 편합니다. 1급, 2급, 3급 모두 다 인터넷 접수,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를 하고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 어플에 다운받으실 때 코찬패스라고 적어주신다면은 그곳에서 접수 가능 및 합격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결과죠. 네, 여러분 무역영어 시험 다 지금 이제 꾸준히 준비하실 텐데요. 무조건 무역영어는 흔히 말해서 영어에 대한 부분에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메일,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시험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